지금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로슨 택가리 하는 회사들이 서울에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체형 이 헬스장 중에 내구성이 좋은 브랜드는 아니에요. 성엽이가 이제 쓰는 영상을 보고 너무 좌우측이 크게 흔들려서 아 HP? 네,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너무 흔들리더라고. 심하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쩌겠어요. 이미 단종시킨 이유가 제가 봐도 그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기소남이라는 채널 저희가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많이 오해하시는 게 저희가 머신을 판매할 거다라고. 한국에서 헬스 머신 절대 판매 안 합니다. 아 빡세죠. 어떤 특정 카톡방들이나 이런 데다 보면은 요즘 나오는 머신들은 다 까요. 어떤 단어가 생겼냐면 지방 유택관장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외산 머신을 무조건적으로 까는 사람들을 지방에서 유택 쓰는 관장들이라고 비하를 하기 시작을. 올드스쿨 머신이라는 거는 일반 운동 안 하는 사람이 봤을 때 골동품이에요. 그러니까 녹슨 머신, 낡은 머신. 주로 대회, 그 아고나스 대회를 네. 하게 됐잖아요. 굉장히 큰 상품들을 건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그랑프리한테는 저희 5년 회원권을 주기로 했어요. 차라리 제가 만약에 조신현 선수였으면 약 이빠이 때려 부어가지고 한국의 크리스 범스테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들처럼 안 되더라고요. 기은이보다 더 없어요, 제가 이두가. 네. 진정한 노이드. 루디 파나타 회장님도 팔이 없어요. 네. 왁구 쌀벌하잖아요. 네네. 안녕하세요, 잠백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저희 잠백에서 너무 애정하는 저희 아고나스 대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밀리언짐 대표님, 유튜버 스코 형님 모셨습니다.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착한 양아치 스코 형이라고 하고요. 실내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게 저는 익숙한 편이 아닌데 오늘 진솔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기도 아니, 많이 아니. 했는데. 헬스장 오픈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는 잘 돼가고 계신가요? 많이 빡세죠. 지점이 늘어나면 드림 들고 해야 되는데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 그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점이 나갈 때마다 어려운 것 같아요. 다 넓은 평수만 하려 그러고 까다로운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데 요즘에는 잠을 편하게 자요. 지금 13일날 가오픈을 하고 네네. 매출들 나오는 거 추이랑 파악을 하고 있고 미비되지 않게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지금 미화팀 갖추고 기구 점검팀 갖추고 그러고 있는 거죠. 관장님들에 비해서 헬스장 운영이나 머신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좀 이제 막 시작하시는 관장님 굳이 그렇게까지 투자하지 않는 게 좋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다른 분이 대표님 같은 분들 방야에 내던져도 어떻게 해서든 매출을 일으키실 수 있고 그리고 그 브랜드의 가치들을 흡수해서 자기 브랜드로 더 승화시켜서 자기의 가치를 더 알리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대표님께서는 지금 많은 브랜드들을 많이 섭렵하시잖아요. 파나타도 제가 알기로 국내에서 아직까지는 제일 많이 구매하시는 그쵸, 분이고 그쵸. 그 외에 마스널도 많이 그쵸. 구매하시고 가장 애정하는 브랜드가 혹시 있으세요? 그래도 하나를 꼽을 수 있다면? 밀리언짐이 브랜드화가 되는데 가장 큰 힘을 실은 거는 파나타이긴 해요.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파나타를 뭐 헬스 기구계의 뭐 에르메스다 이렇게 바이럴을 할 때였어요. 우리는 2개가 있어요. 너네 2개? 오케이, 난 150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장을 먹어버리자라는 생각으로 그 전략을 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먹혔고 다른 분들은 제가 파나타를 제가 판매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파나타를 제값 쓰고 돈 주고 산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름 재테크는 됐어요. 저는 지금 제가 산 금액보다 파나타를 팔아도 저는 이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파나타를 좋아한다, 진팔공을 좋아한다, 뭐 아스날을 너무 빨아준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지만 제가 특별하게 애정하는 브랜드라고 하면 하나 있어요. 사이벡스. 저는 사이벡스 머신을 당연히 좋아하죠. 근데 저는 사이벡스가 고평가돼 있다. 옛날 가격 아시겠지만 지금 이 정도 가격 가치가 있나 생각하면 그 당시 20년 전에 최고의 머신은 사이벡스였어. 잠깐 방학 때였나? 아는 형이 헬스장 오픈조를 근데 그게 한성기업 그 크레미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이었어요. 그 르네상스 피트니스라고 그래서 한 달에 알아요. 3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요. 20년 전에. 근데 거기가 전부 다 사이벡스 이글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사이벡스 그 머신을 쓰고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과연 이 돈 주고 사야 되나? 요즘에는 좀 많이 심각하죠. 24살인가 5살에 사이벡스 레그프레스를 처음 써봤어요. 이걸로 세팅된 헬스장을 내가 언젠가 만들고 싶다 해서 만든 게 회룡점이에요. 굉장히 만족도 높은 머신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안 나오기도 하고 그때 당시 스미스 머신이 820만 원이에요. 단종된다길래 그래서 회룡에 2개 두고 상계에다 3개를 뒀는데 파나타로 바꿔야 되니까 이거를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창고에다 두면 녹이 쓸 것 같고 820짜리를 820 그대로 고금액에 올렸는데 3분 만에 다 팔렸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팔리네. 기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3달 지났나? 다시 구하고 싶어서 구했는데 가격이 1,200원. 이거 괜히 팔았다. 중국에서 가짜가 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져서 그렇죠.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여태까지 사이벡스가 만든 레그 프레스랑 스미스 머신보다 지금 중국에서 찍어내는 양이 많다 말이 있을 우와. 정도예요. 시장에 정품을 갖고 있는 층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사이벡스 가격이 떨어질지 오를지 전 잘 모르겠는데 지켜보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나중에 평가받을지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그거 써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기구 전문적인 지식 있는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원래 사이벡스에서 쓰던 베어링이 아닌 다른 베어링을 쓰겠죠. 근데 감도를 거의 흡사하게 맞춰놨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잘 만들었다라고 하고 문제는 하나 내구성이 어떨지는 그건 모른다. 차프타라 베어링은 부품 똑같이 쓰면 되는데 네.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가 프레임을 싸구려를 써버리면 미세한 네. 떨림이나 찢어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직은 검증되지 않아서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머신을 살 때 구매하는 기준이 처음 출시한 머신들 지켜보는 편이에요. 기구 전시장이나 이런 데를 거기 들어가는 거는 신경 써서 잘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급되는 거는 그 정도의 퀄리티가 안 나오는 브랜드들도 있을 것이고 한 1, 2년 정도 지나서 얘기가 들려요. 내구성에 대한 의심도 들리고 파나타 같은 경우가 내구성이 좋은 브랜드는 아니에요. 저한테 기구를 누군가 추천을 해달라 그러면 파나타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명확하게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 나온 머신을 살 때는 10번 이상 써봐요. 일건 끊고 그것만 10번 이상 써봐요. 대단하십니다. 누구나 만족할 수 있겠다. 그런 머신들을 구매를 하는 편인데 중국산 머신들의 제일 큰 단점으로 적용될 것들이 내구성, AS 요거 2개가 저는 제일 걱정되긴 해요. 제가 파나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파나타는 헤리티지가 있고 좋은 브랜드라는 거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디자인적인 면에서 압도적이에요. 진팔공도 이쁘긴 하지만 파나타가 생각하는 궤적이나 움직임이나 저항곡선들 다른 머신들에 비해서 우아하다고 해야 돼요. 링크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소재를 쓴 게 안 좋은 것 같은 게 뭐냐면요, 오히려 옛날 플렉스 피트니스에 사용하는 뻑뻑하고 쇠끼리 부닥치고 해요. 맞아요. 철컹철컹 철컹철컹하고. 근데 파나타는 부드럽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파나타가 타협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오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걸 유지하려다 보니까 구동 측에서의 내구성이 아쉬울 수는 있다. 지금에서 어떻게 보면 포텐이 터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파나타 매출을 제가 대충은 알아요. 매트릭스, 테크노집, 해머 라인들에 비하면 회사로 보기에는 많이 낮은 편. 모든 미국 회사들이 결국 가려고 했던 게 대량 생산이 충분히 가능하고 어느 누구나 쓸 수 있는 머신을 만들려고 하면 생산성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파나타 머신들은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생산성이 좋을 수가 없는 머신들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공장 규모도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네네. 제가 봐서는 아들이 물려받을 때 결국은 다닐 레버함 기준으로 다양한 머신을 저는 앞으로 낼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내더라도 파나타의 고유의 그 브랜드 가치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지금 있는 루디 파나타 그 선대 회장 네네. 보급형으로 만들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만 쓰자 이런 느낌으로 만든 것 같고 아들이 이어받으면서 근데 얘네가 요번에 개발한 게 이제 F5 라인을 개발해. 그렇게 가성비도 아니에요. 가격대가 그렇게 저렴한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럼 이 F5가 FW를 대체할 수 있냐? 지금 있는 스페셜 라인을.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도요. FW는 FW고 F5는 F. 이 두 가지 라인은 아예 다른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일자로 줄을 세웠을 때 F5가 하위 라인이냐 아니면 스페셜이 상위 라인이냐를 구분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냥 얘는 얘고 얘는 얘라고 생각을 해야 이게 접근이 맞는 것 같아요. 숄더 머신 레터럴 레이즈를 써봤을 때 F5는 아예 이거는 왜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고 근데 반대로 스페셜 라인의 레그 프레스를 써봤을 때는 이거는 동양인이랑 안 맞는 느낌인데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 뭐 구조나 구동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그 두 가지를 놓고서 봤을 때 앞으로 파나타가 가는 길이 이런 길일까? 저는 FW 그러니까 스페셜 라인은 파나타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 그 프리미엄을 유지를 하려면. 근데 F5 쪽으로 판매나 생산이 조금 더 빠르다고 하고 가격도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해서 이거를 보급화를 한다. 이것도 미끼 상품 같은? F5는 절대 FW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저도 F5를 다 써보고 누구보다 파나타를 좋아하고 아마 국내에서 파나타를 제가 제일 많이 써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르소 대표님이랑 저랑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굳이 이 F5를 왜 출시를 했을까? 판타스틱도 마찬가지. 이 판타스틱을 왜 만들었지? 체인에서 시대가 지나서 벨트로 넘어오고 와이어로 바뀌었는데 왜 다시 굳이 이거를 역순으로 다시 갈라 그러지? 그때 감성 때문에 역순으로 간다? 또는 그때 그 운동의 타격감 때문에 역순으로 간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판타스틱을 봤을 때는 너무나 기괴한 머신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프리미엄을 유지하려면 FW 라인에서도 계속 신상품이 나와야 돼요. 이 라인이 너무 고가기 때문에 사지 못하는 F5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라인도 계속 개발을 하되, 이 두 개를 같은 걸로 묶는 개념은 아닌 것 같다 이거죠. 파나타가 그렇게 F4 라인 단일 이제 싱글 피벗 축으로 해서 머신을 만들었을 때, 파나타가 정말 누구나 편하게 다 쓸 수 있고 살 수 있는 머신 시장을 공략하려나 보다. 근데 파나타 공장 엄청 좋은데 그 생산 캐파가 감당이 안 되는 안 되죠. 건데, 네. 만약에 파나타가 중국에서 OEM을 돌리기 시작하면 전 정말로 파나타가 압도적이죠. 앞도 다 집어삼킬 수 있다. 왜냐면 메이드 인 이탈리아라는 감성도 있고, 사실 아까 뭐 싱글 레버 그 머신들 네. 사실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네. 저도 이제 숄더 프레스 같은 건 써보지 않고, 성엽이가 이제 쓰는 영상을 보고 너무 좌우측이 크게 흔들려서 HP? 예, 싱글 레버 하면 저렇게 흔들어야 되는데 이건 뭔가 문제가 있나? 라고 해서 저희 스태프님들한테 전달해서 그걸 카페에 올려서 좀 화제가 됐었어요. 아직은 시장 검증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회사들을 보면 회장님들의 눈치를 많이 봐요. 절대 권력자잖아요. 창업자. 네, 그분이 지나면 완전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파나타 아들이 보급형을 추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루디 파나타가 정말 완전히 은퇴하고 되면 좀 더 보급형에 더 많은 힘을 쏟지 않을까. 저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GM이 20개, 30개가 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흔들리냐. 근데 저는 유튜브에서 그거를 20-30분 넘게 얘기했어요. HP는 좋다. 곡선진 모양도 이쁘고 단일 레버함, 뭐 피벗 구조 다 좋다. 프레스 운동의 제일 큰 단점이 안전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딱 두 장만 넘어가면 흔들려요. 운동에 지장을 줄 정도로 흔들리진 않지만,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너무 흔들리더라고요. 심하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쓰고 있어서 이 흔들리는 거랑 남이 쓰는 걸 봤을 때 흔들리는 거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걸 쓰다가 아직까지 다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없어요. 근데 HP 라인의 단종 이유가 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잡으려면 뭔가를 또 바꿔야 되고, 돌아다니면서 그걸 갈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근데 HP에서도 보물들이 몇 개 있긴 한데, 그게 많이 화제가 돼서 지금 파나타가 또 국내 이미지가 엄청나게 좋은 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거품 때문에 또 이런 영상이 나와서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한데, 어쩌겠어요. 이미 단종시킨 이유가 제가 봐도 그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저는 전혀 몰랐어요. 머신 사용에 대한 경험은 엄청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워낙 머신을 좋아해서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가치를 알리고 싶어서 올렸는데, 여기서 갑자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기소남이라는 채널 저희가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가져가서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많이 만드신 건데 저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맥락이 많이 비슷한 것도 있고, 네네. 네, 저도 누군지 모르는데 편하게 얘기를 하면 기소남이라는 데에 제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네네. 궁금해가지고 저도 아는 형님한테 링크를 받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머신 이야기를 하는 공간, 제가 생각하는 취지는 아니었어요. 이 카톡방이 언젠가 상업적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카톡방을 나왔죠. 이틀 딱 있어 봤는데 제가 가진 기구에 대한 가치관이 좀 흔들릴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진짜 바이럴이 무서운 거거든요. 많이 오해하시는 게, 저희가 머신을 판매할 거다라고 하고 머신에 대한 뭔가를 수익적을 바라고 유튜브까지 확장하고 기소남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유튜브 시장에서 우리나라 머신 판매하시는 분들이랑 헬스장 관장님들이랑 한번 경험해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헬스머신 절대 판매하면 안 돼요. 아, 빡세죠. 네, 절대 판매. 그래서 저는 헬스머신 판매할 생각도 없고, 뭐 거래해서 뭐 제가 수수료 받을 것도 없고, 저는 그런 생각이 일체 앞으로도 영원히 없습니다. 기소난 그분이 좋은 내용들도 있어요. 보면 재밌고 신박한 내용들도 있고, 저희 거를 옛날에 썼던 거를 엄청 많이 가져가셔서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로 이제 오해를 받아가지고 하지도 않는데. 제가 카톡방에서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피치올피 대표님이랑 대화를 나누다가 뇌리에 박히는 게 한마디가, 기구가 좋은 거를 써봐서 알아야 되는 게 맞는데, 기구가 좋다는 거를 귀로 먼저 배워버려요. 그 다음에 그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하면은 그 머신이 별로여도 좋은 머신, 본의 아니게 좋다고 얘기를 해도 제가 안 사는 머신들이 있어요. 이거는 안 돼, 잘못 만들어, 불편해. 올드스쿨 머신에 대해 많이 선호하는 분위기예요. 올드스쿨 머신이라는 거는 일반 운동 안 하는 사람이 봤을 때 골동품이에요. 그러니까 녹슨 머신, 낡은 머신. 파나타랑 플렉스 레버리지랑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여자 회원들이나 운동 처음 접하는 남자들은 파나타에 앉지 레버리지 앉지 않아요. 그 대중성을 고려해서 봤을 때 물론 헤리티지 있고 좋아요. 그거를 구매하지 못하거나 구매를 안 하는 이유, 또는 올드스쿨 머신만으로 세팅이 어려운 이유가 너무 소수층을 겨냥할 수밖에 없다.
그 어떤 특정 카톡방들이나 이런 데다 보면은 요즘 나오는 머신들은 다 까요. 근데 뭐가 잘못됐니, 뭐가 약하느니 가만히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사고 싶은데 비싸서 못 사. 그러니까 너틸러스 니트로가 짱이야. 왜냐면 너틸러스 니트로 나는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로 계속 변질이 돼가는 것 같아요. 플렉스 레버리지가 참 비운의 머신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옛날에 플렉스 레버리지가 정말 저렴하고 그랬을 때 미국의 헬스장 관장들이나 이런 사람이 쓰고서 다 부셔버렸다. 재조명을 받잖아요. 지금 1,500이에요. 살 수도 없어. 파나타랑 동급이야. 그러면 이 1,500을 주고 레버리지를 살 거냐 내가 파나타를 살 거냐 고민을 했을 때 회원들이나 운동을 처음 접하는 대상들이 봤을 때는 플렉스 레버리지를 선택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 모든 거를 맞춰서 사야 되는데 기소남이라는 그 카페에 있다 보니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거죠. 완벽하게 올드스쿨로 가야 되나?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 나오는 머신들이 너무 안 좋은 건 아니고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제조도 완벽하고 진팔군 같은 경우는 또라이 같은 구석이 있지만 계속 새로운 재밌는 상품들을 만들기도 하고 옛날에 나오는 머신들 중에 거품 낀 거 많아요. 혼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센터에는 한두 세트 정도는 올드스쿨 머신이 들어와도 괜찮다. 근데 너무 많은 양이 들어와 버리면 이거를 매출을 하거나 영업을 하는데 리스크가 생길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해요. 플렉스 피트니스 레버리지를 한국에서 써본 사람이 몇이나 있어. 다들 나의 중심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기은이가 좋다 하면 대중적으로 가장 좋은 해머가 교과서가 되는 거. 저도 해머 스트렝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머신이 괜찮죠. 왜냐하면 40-50년 동안 그걸로만 팔고 있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저는 해머 스트렝스 머신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좋다고 생각하지 대단한 거 저 솔직히 없다고. 카피하기 너무 쉽고 그럼 중국 카피에서 더 인풋을 들인 머신보다 해머 스트렝스가 좋다고도 생각을 안 하고. 해머는 저는 가장 잘못됐다고 보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앞으로 달려나갈 때 해머만 그 자리에 멈춰 있어. 너무 오랜 시간을 가만히 애들 뛰는 것만 보고 있어. 그 사이에 디자인 판권도 끝나버리니까 뭐 한국에 있는 해머 뭐 도일 트레이딩이나 뭐 미국 해머 본사나 뭐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예전처럼 뭐 돌고 돌아 해머라고 하겠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돌고 돌아 해머라는 말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저희 쪽에서 나온 말이기도 한데 지금 세대들한테 있어서는 해머 스트렝스로 해외 머신을 접한 케이스가 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디스타에서 에이블짐 이렇게 넘어오면서 해머가 약간 기본으로 되니까 그 느낌과 추억 때문에 저는 돌고 돌아 해머가 아니거든요. 저도 그래요. 왜냐면 내가 처음에 썼었을 때 충격받고 향수가 있는 게 전 사이벡스 이글이나 옛날에 썼던 그런 머신들이지. 요즘에 클래식이 얼마나요? 셀렉토라이즈도 미국에서 막 3,000불 하지 않나요? 와, 그러면 진짜 많이 올라요. 6년 전인가 1호점 할 때 사이벡스 클래식을 제가 모으고 싶어가지고 170에 샀어요. 170만 원. 파셨어요? 다 팔았죠. 아 이거 잘못하셨네. 네. 이거 끝까지 그냥 어디나 밖에라도 내놓고 가져가셨으면.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리퍼도 안 된 상태 좋은 A급.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구를 아는 사람도 많지가 않았고 저도 유튜브를 하기 전이었고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불편한 건 딱 하나예요. 그 껍데기에 녹이 좀 있다. 그거 말고는 축의 틀림이나 베어링의 감도나 이런 것도 다 정상적으로 보존이 된 멋이 하고. 근데 회원들이 이거를 안 쓰는 거야. 가치를 모르니까. 오죽하면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이 머신은 단종된 머신이고 현재 구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머신으로 인해서 파생된 머신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과거의 올림피아 선수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머신이다. 그렇게 붙여놓으니까 그때부터 쓰더라고요. 그거 사신 분들 혹시 가지고 계실 분들은 신규 오픈하면 와서 1년권씩 하나씩 등록하고 가야지. 동생이나 가족들이 플렉스 피트니스 레버리지가 깔려있는 풀세트가 있다고는 글상 안 보낼 것 같아요. 옛날 향수가 그리워서 그런 느낌을 지금 추구하는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거지. 내 목적과 상황과 성향에 다르게 유튜브 보고 맞아요. 다 좋다 하면 인터넷에서 보고 좋다 하면 좋은 머신 줄 쓰는 거예요. 니트로 같은 경우도 그 본품을 써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데 저 머신 대해서 저렇게 열광 너무 자의탁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이나 저는 각자의 색깔로 리뷰하는데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의도대로 썼는데 나한테 안 맞는다 하면 그거는 본인한테 안 좋은 머신인 거예요. 저는 대표님이 말씀해 주실 때 회원들이 쓸 입장에서 직접 10번이고 써보고 결정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머신을 사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 생각을 해요. 아 우리 너틸러스 니트로 14종 있어요. 사이벡스 뭐 있어요. 결국은 홍보하기 위한 수단. 그 홍보의 수단이 되는 것도 맞아요. 그 오피셜 명패라고 네네. 하잖아요. 이 인테리어하는 과정에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밀리언 짐을 브랜드화를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헬스 기구 회사들만 조명을 받는 게 아닌가. 밀리언 짐이 파나타를 쓰는 건데 파나타에서 밀리언 짐을 만든 것처럼
것처럼 보여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피셜 명패 자리를 없애버렸어요. 바닥에다가 이렇게 쭉 이쁘게 깔아놓긴 할 것 같은데 아부다비 옥시즌이나 이런 데도 머신이 들어오면 일단 스크래프로 택부터 다 떼버려요. 떼지 말라고도 떼버린다면서요? 네, 다 떼버려요. 잘라버리고. 걔네들의 자부심인 것 같아. 우리 옥시즌이야. 옥시즌이 파나타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머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옥시즌인 게 중요한 거야. 이게 걔네 자부심인 것 같은데 밀리언짐에서 좋은 브랜드를 씁니다. 이게 맞는 거지. 이제 나도 이거를 다 떼버릴까라는 생각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상계점이 맨 처음에 파나타 하기 전에 네네. 저희가 해머랑 뉴텍을 썼었어요. 그때가 400 중반 아이소 오피셜 하는데 1억 안 들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은 7, 800이죠. 7, 800에 MTS 1400. MTS 최근에 제가 아는 친구가 설치를 받았는데 1474만 원에 설치를 했어요. 한 대. 한국에 다른 데보다 약간의 거품이 있다고 생각해. 해외에서 출고가도 올랐겠지만 찾는 사람 많다 보니까 더 조금이라도 몇 프로라도 더 올리다 보니까 조금의 거품이 더 생기지 않았나? 해머나 이런 게 이제 미국에서도 참 잘 만든 머신이긴 하다. 다른 브랜드들이 너무 많이 치고 올라오고 뉴텍이 또 미국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팩트고. 근데 지금은 뭐 미국에서는 해머보다 뉴텍을 더 선호한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실패한 마케팅이 미국에서는 성공을 한 거고, 생각보다 기구 회사들도 서로 이제 많이 치고받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네. 호이스트랑 네오아크도, 근데 또 네오아크가 이겼어요. 그걸로 또 바이럴이 또 많이 됐고, 다이나믹이랑 아스날도 미국에서는 분쟁이 아예 끝났는데 한국 대표님들끼리는 또 그렇게 싸우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관장들끼리 또 싸우는 거야. 카톡방에서 뭐 다이나믹이 뭐 어떻고, 아니다 아스날이 더 좋다, 뭐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유 저기 잘못됐는데 저건 수정을 좀 해줘야 된다 이런데, 그냥 또 제가 나서서 이렇게 하면은 또 거기서 너 왜 누구 편 드냐, 너는 왜 누구 편 드냐 이래버리니. 기구회사에서 제안을 가끔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냐. 근데 그럴 때마다 좀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이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은 또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좀 냅두기도 하고, 저는 그냥 제가 써봤을 때 좀 좋은 머신들을 좀 추천할 뿐이고, 써봤을 때 별로인 거를 그냥 별로라고 하고, 한국 기구 시장이 사실 제일 큰 문제는 기구 회사들의 거품보다도 관장님들이 제일 문제. 파나타를 막 까. 그럼 너 안 사면 되잖아. 근데 결국엔 샀어, 지도. 그러면 또 다음 날부터는 야 역시 파나타 좋더라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럼 적어도 그 주대라도 좀 지키든가. 그래서 이제 그 카톡방에서는 어떤 단어가 생겼냐면 지방 뉴텍관장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외산 머신을 무조건적으로 까는 사람들을 지방에서 뉴텍 쓰는 관장들이라고 비하를 하기 시작을. 사실 뉴텍도 수준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전 뉴텍 지금 너무 좋아요. 네. 옛날에는 저는 솔직히 가치 없는 머신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토토토크 나왔을 때도 야 이거는 이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팔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대단하신 게 그 의지와 열정이 결국 그게 결국 브랜딩이 돼서 그 다양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저는 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뉴텍이라는 브랜드 너무 좋아하고 하는데, 저도 이제 대표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저도 이제 뭔가를 올렸을 때 주변에서의 얘기나 이런 걸 들어보면 그 말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판매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게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좀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 할 수도 없는 거고,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예요. 연락 많이 받으셨을 저는 것 많이 같은데? 받죠. 엄청 많이 받았죠. 무슨 일이냐고. 저는 아스날 대표님에 대해서 약간 좀 존경심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업계에서 새롭게 들여오신 게 너무 많아요. 네, 정말 엄청 정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리스펙하는 게 있고, 제가 또 아스널을 좋아하는 거는 지금 올드스쿨을 다시 제일 많이 촉매제 역할한 게 아스널은 맞아요. 근데 저도 좀 제조를 하는 입장에서 다이나믹이 가지고 있는 또 제조의 가치도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두 대표님들 얘기해보면 별 지금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할 게 간다예요. 근데 이제 그 주변에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주변에서 쓸데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아스날이라는 브랜드가 얘기가 나오면 항상 조리돌림 당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오관장, 저는 그분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네. 그분이 뭐 아스날 리뷰를 어디서 이제 했나 봐요. 네네. 구독자 한 분이 이제 그거 캡처해서 보내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가 엄청 조리돌림 당하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아스날이 뉴텍을 카피했다라고 해서, 저 그게 궁금해서 저는 아스날 그 개발자들한테 다 연락해서 다 물어봤어요. 네. 근데 걔네들도 명확한 답은 안 내려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맥스펌프랑 협업 관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맥스펌프가 또 뉴텍의 생산을 또 도와주기도 했고, 그래서 그 DNA가 좀 섞여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도 제일 그게 현명한 답인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뉴텍이 최초가 맞아요라고 얘기했을 때 맞아라고 명확한 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스날도 마찬가지, 뭐 뉴텍도 마찬가지, 쫓아와가지고 댓글 달고 뭐 외산이라서 빨아주고,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뉴텍 하이로우를 살 거냐 아스날 하이로우를 살 거냐. 아스날 사요 저는. 왜? 뉴텍은 한국에서 이미지가 많이 올라왔지만서도 그게 어쩔 수 없는 이제 소비 심리인 거죠. 뉴텍 브랜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해외에서는 앞으로 더 잘 될 거라 생각하고 뉴텍 그렇죠. 원래 특히나 이 업계에서는 저희도 보충제 팔고 있죠. 믿고국이라고 그래서 네. 영어로 써져 있으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사거든 사실은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딱 네. 맞는 네.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뉴텍에 대한 오해도 되게 많이 받는 사람인데 저는 뉴텍 오님 사이드 레터럴 레이지 그거 써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나 발전했다고. 오히려 머신을 쓰는데 소름이 끼쳤어요 진짜로. 야 이거 정말 잘 만들었다. 왜냐면 제가 쇼츠로 뉴텍 그 어드밴스 그 레터럴 레이지를 이거 잘못 안 만들었다고 좋은 얘기한 머신이에요. 게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거는. 왜냐면 이게 암의 길이가 모멘텀이 너무 짧으니까 안 걸려요 힘이. 요번에 오님 거 사이드 레터럴 레이지를 써봤더니 이거는 미국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뉴텍이 수준이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뉴텍의 매출액이랑 이런 것도 미국에서 엄청 올라왔고 변 대표님 입장에서는 뉴텍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여기서 5개 팔아서 욕먹느니 미국에서 하나 팔고 박수 받는 게 낫죠. 이제 앞으로 기구 회사들이 그러면 어떻게 갈까. 그 랩콘에서 나온 리니어로 제가 아부다비 옥시즌을 갔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여기 딱 봤는데 태극마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이거 한국 거야? 그때 당시에 제가 랩콘을 몰랐어요. 여기서 이걸 만드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진팔공에서도 나오고 메가메스에서도 나오고 메가메스는 또 파나타가 비슷한 걸 만드니까 파나타가 우리를 따라했다라고 하고 뉴텍에서 메가메스의 티바로우처럼 비슷하게 만드니까 메가메스가 그거를 인스타에 둘 다 띄워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개 저격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대표님 아시겠지만 그 리니어로 옛날부터 있었는데. 네, 저는 이 리니어로우를 네네. 그때 처음 봤어요. 계속 이제 똑같은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의 기구 회사는 진80 말고는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각기 다 본인 브랜드로 해석을 해서 그냥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진80을 왜 예외를 뒀냐면 이 새끼들 좀 또라이 같은 짓을 많이 요번에 그 머신 개발자들 8명인가를 새로 영입을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MZ들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에 있는 개발자들이 보기에 너무 새로운 시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뜬금없이 스탠딩 레그 익스텐션 나오고 막 각도 조절되는 뭐가 나오고. 그래서 저는 진80을 좀 좋아하는 이유가 그 또라이들이 또 뭉쳐버리면 엄청난 상품들이 하나씩은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니어로 진80에서 나왔을 때 사실 제가 독일 본사 갔을 때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뒤지게 좋더라고요. 그거. 네. 근데 이 리니어로를 개발하고 상품화 시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년이 넘은 그거 하나 만들. 근데 요즘에는 다른 브랜드들 보면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은 걸 만들어내다 보니까 완성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전 독일 진80이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이게 그 나라의 위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소재들이 좋아요. 저도 그 생각을 해서 지금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로슨 택가리. 그거는 이제 범죄죠. 이 영상의 조회수를 엄청 나오게 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여기가 진짜 택가리를 한다고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저도 듣고서 깜짝 놀랐고 지금 채영 이 헬스장 중 당연히 에이블은 아니고 설마요 이럴 정도였는데 봤는데 맞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거기 가서 야 이거 정품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맞췄어요. 그래서 택가리 하는 회사들이 서울에 생각보다 많아요. 택을 가는 순간 문제가 그거는 회원을 네. 속이는 거잖아요. 네. 사기죄로 넣으려면 다 넣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헬스머신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 맞아요. 거기는 모든 걸 잘 만들 수 네. 있어요. 정치적인 댓글 많이 달려서 제가 떼버리거든요. 아 그래요? 막 중국에 대해서 좀 좋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중국에 대해서 까세요. 저는 이제 사실이니까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하는 코팅 방식은 다른 나라에서 환경 규제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색깔 내거나 이런 게 중국에서 돈만 많이 내면 더 두껍게 더 잘 도색할 수 있는 나라고 할 수 있는 옵션이 되게 많거든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유튜브에서. 그리고 대표님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준호님 채널에 나오시잖아요. 특포이님이 대표님이 밀리언짐 하는 것도 정말 모르고 초대한 거예요. 제가 라이브에서 헬스장에서 있었던 진상설을 풀었는데 이 얘기를 좀 특보이 채널에서 해주면 되겠다 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모르는구나. 혹시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아시나요? 아니요 잘 모르는데요. 이러니까 내가 혹시 밀리언짐 혹시 파나타 파일럿은 아시나요? 그게 뭐예요? 잠깐만 그럼 이 사람이 나를 왜 부른 거지? 이렇게 된 거죠. 네. 근데 제가 유일하게 제일 데려오고 싶은 사람이 트포이예요. 트포이에서 연락을 했어요. 3더백 받지 마라. 내가 그거보다 훨씬 많이 줄게. 내가 의리가 있는 게 뭐냐면 3더백이랑 그렇게 한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가는 건 좀 그렇다.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내에서 그런 보디
보디빌딩 미디어 채널 보디빌딩 그렇게 재밌게 진정성 있게 달아주는 게 없어요. 지금이라도 영상을 보면 3대 500에서 잠배기로 넘어오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특보이님 만나서 얘기할 때도 와, 이 사람은 보디빌딩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게 되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내가 빌더가 아니니까 날 몰랐나 봐. 내가 바디빌더였으면 아마 알았을 건데. 좀 몰랐을 때 특보한테 조금 약간 실망했었어요. 뭐 외국 보디빌딩만 보나, 이제 한국 쪽 컨텐츠는 잘 소비를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근데 선수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지금 IFBB 프로들 선수들 중에 이렇게 지원해주고 싶다라고 생각드는 선수분이 지금은 없어요? 아예 없어. 저희의 방향성에 안 맞아요. 아니면은 또 가능성이 있어서 좀 도와주고 싶다는 선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전 박지훈 선수를 너무 좋아했던 게, 한번 박지훈 선수가 저희 사무실 찾아왔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알려지지도 못하고 지하에서 단칸판 생활하면서 그런 어둠에서 지낸 시절이 오랜 기간, 우리가 모르던 시절에 박지훈 선수가 얼마나 이 보디빌딩을 위해서 혼자 공부하고 찾아보고 우여곡절을 걷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대표님도 마찬가지. 지금은 네. 되게 누가 봐도 와, 저런 큰 센터를 운영하고 성공한 사업까지만, 이에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는지 그거는 엄청 어마어마한데 맞아요. 그걸 네. 영상으로 다 감히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로 판단을, 그쵸. 저 새끼 뒤에 쩐주, 약간 이런 거. 저도 불법에서 돈 번 줄 아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생각난 게, 보통 그래도 대표님처럼 사업 어느 정도 궤도에 있고 성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고집이 있고 다른 대표님들 찾아가서 인사하고 이러면서 뭔가 물어보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헬스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지,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해외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끌리고 있는지 라는 거를 그때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연이 된 거고,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대회 대회장님까지 되신 거예요. 맞아요. 네네. 제가 좀 힘들었을 때였어요. 그 판단의 기로에도 있었고, 선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나보다 매출액이 높은 사람들을 모르겠다, 찾아가서 일단 문을 두드려 보자. 담배기가 아무래도 저희보다 매출액이 압도적으로 높을 거니까, 그러면 이걸 키운 대표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궁금해. 그 다음에 또 기구회사 대표들 중에서도 저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헬스장 대표는 일부러 안 찾아가요. 왜냐면 어차피 나랑 경쟁 없이, 내가 만약에 서울에서 내 계획대로 25개, 26개를 확장했을 때 이 사람 옆에 내가 안 들어가리라는 거는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예요. 왜냐면 저도 망할 수 있잖아요. 사업의 끝은 폐업 아니면 매각이, 아니면 이거를 엑시트를 하거나. 근데 사실 헬스장은 엑시트를 한 사례가 없어요. 엑시트라고 하기도 애매하죠. 매출 떨어진 거 결국엔 남한테 넘기고 나가는 건데. 근데 이제 대표님이랑 만나고 나서 하나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게 뭐냐면, 헬스장에서 내가 준호헤어처럼 한번 엑시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동네 헬스장에 불과할 수 있을지라도 나중에 가면 이게 또 어떠한 K뷰티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매출액이 저보다 높은 사람들 또는 이거를 다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제 약점을 드러내서라도 이 사람한테 진정성 있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맨 처음에 기구회사 대표들 찾아가도 거들떠도 안 봐요. 안 알려줘요. 근데 계속 이제 찾아가고, 대표님 뭐 한번 좀 알려주시죠. 오늘 커피 한잔 하시죠. 뭐 이랬을 때 어느 순간 얘는 좀 다른 애들이랑 좀 다르네, 밀리언짐은 좀 진정성이 있네라고 느끼는 순간부터는 도와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찾아오셨을 때 그 말씀해 주신 것들이 제가 조금씩 기억이 나요. 대표님이라면 한국에서 하는 헬스장 형태를 나중에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대표님 헬스장 이제 인테리어 한 것들 보면 봤을 때 생각난 브랜드 중에 하나가 이솝이라고 있어요. 그 핸드워시 팔고 이런 들어가는 곳마다 디자인이나 조금씩 감도가 다.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점마다 완전히 다.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이 각 지점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너무 좋은 것 같고, 기존의 이제 프랜차이즈형 대형 매장들, 지점수 많은 매장들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저는 밀리언짐이 나중에 꼭 시도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아까 말씀하신 머신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들어서 밑에 후배들도 그렇고 굳이 큰 돈 안 들이고도 헬스장들을 머신 더 좋게 구색 맞춰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저는 헬스장들이 문제가 뭐냐면 고인다고 생각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신규 유입이 많이 없이 고여 있어요. 그러니까 보디빌딩에 초점을 맞춰서 헬스하는 사람들은 저는 소수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대중적으로 가려고 하면 미국처럼 이키녹스나 애니타임부터 뭐 크런치 피트니스나 여러 군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더 즐겁게 헬스장을 소비할 수 있는 곳이 생겼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헬스보이나 말씀하신 뭐 짐박스나 에이블짐이나 다 그냥 헬스예요. 다 머신에 포커스 맞춰져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즐길 수 있는 헬스장은 더 다른 곳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이제 대표님께서 약간 좀 웰니스나 좀 피트니스에 맞춰서 그런 헬스장도 나오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헬스를 즐기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조금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내추럴 대회, 그 아코나스 대회를 하게 됐잖아요. 굉장히 큰
상품들을 건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상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맨 처음에 했는데 네네.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반대했었어요. 네. 원래 대표님께서 막 대회도 엄청 크게 하시려고 마이너스 나도 네. 된다, 상금 걸고 대회 좋은 데서 크게 했다는데 저희 쪽에서 만류했었어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운동할 곳을 제공을 해주고 시합이 끝나서도 운동할 곳이 유지가 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그랑프리한테는 저희 5년 회원권을 주기로 했어요. 전 지점을 다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검은색 블랙카드처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택배로 보내줄 거거든요. 그렇게 일단 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합 기간에도 저희 밀리언즈 회룡점하고 상계점하고 수유점을 지금 다 개방을 해놓은 상태예요. 저번 주에 아고나스 참가자만 30명이 왔어요. 또 운동하러 혼자 안 가잖아요. 친구나 파트너 같이 데려가는데 일단 입장하세요 하고 저희가 다 들여보내주고, 어차피 우리 시합 뛰는 사람들이니까 주말에 몸 좋은 친구들이 운동하는 모습 보면 파이팅 있기도 하고, 이 친구들이 운동 매너가 괜찮아요. 아고나스 나가시는 분들이요? 네. 아,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네, 운동 매너가 괜찮고 시합 준비하는 사람들이 주말에는 조금 색다른 곳에서 좀 더 즐겁게 운동할 수 있고, 수유점 같은 경우는 포징룸도 있으니까 와서 서로 포징 체크도 하고, 작년에 밀리언짐에서 운동했을 때 재밌었는데 이런 기억 하나가 저희한테는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참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내추럴 선수나 대회 어떤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내추럴이라는 거를 100% 신뢰하지는 않아요. 요즘에 들리는 말은 뭐 성장 호르몬과 에페드린까지는 내추럴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있고, 이렇게 선호하거나 지지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일반 회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뭔가의 시합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거에 미팅을 요청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어떤 문화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취지였는데, 맞습니다. 헬스 문화에 시합은 사실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고나스를 협회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 것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내추럴의 시합의 기준점은 가장 정확한 거는 도핑 검사와 투명성. 물론 그 도핑 검사가 모든 걸 적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사실 안 해요. 도핑 검사가 없는 내추럴 시합보다는 있는 내추럴 시합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 내추럴 시합에서도 도핑이 많이 적발되기도 하고, 제가 직접 목격했던 것도 있어요. 소변 검사를 하는 날이 아닌데 여자 선수가 막 떼를 쓰는 거야, 해달라고. 그 선수가 도핑 검사를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입상을 못 해요. 떼 쓴다고 해서 오늘 소변 검사하는 날이 아닌데 지금 해버리더라고요. 내추럴이라는 시합이 너무 무분별하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 적어도 국내의 어떤 단체, 어떤 시합은 그 내추럴에 대해서 좀 투명하고 깔끔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고나스를 저희가 개최를 하기로 한 거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내추럴 대회는 모든 걸 적발하지는 못할지언정 투명성은 있어야 된다. 도핑 검사를 한다고 해서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참관인도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분석해서 공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SNS에서 활동한 내추럴 선수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실제 내추럴일 것 같은데 비율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제가 생각하는 내추럴의 기준 중에 딱 3명. 설기관, 그 다음에 이용승, 그 다음에 조준. 이 3명은 100% 내추럴이라고 봐요. 나머지 선수들은 누가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 3명은 제가 봤을 때는 100% 내추럴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는 의심이 가는 사람도 물론 있죠. 나 내추럴이 하면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성장 호르몬 사용한다고 해도 도핑 검사하면 5분 지나면 안 나오는데, 저번에 저한테 조신현 선수가 DM이 왔어요. 뭐 내추럴 이거 도핑 검사를 지원해 준다 그래서. 근데 과연 내가 저 사람의 도핑 검사를, 그게 미국 가서 하면은 68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 거기서 상주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입증을 했어, 만약에. 그럼 그때 이득을 누가 보지? 이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득을 볼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뭐 맞다 틀리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조신현 선수가 그 내추럴이냐 아니냐로 제일 논란이 많이 됐던 거는 그 선수의 바이럴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대중을 자극시킬 수 있는 단어들, 공룡 유전자, 몇 년생 내추럴, 십몇 년 운동해온 선수들의 노력이 어떻게 보면은 반영이 되지 않아 버리는 거죠. 사실 바디빌딩과 내추럴, 이 두 가지 단어는 저는 같이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웃긴 게 이 내추럴 선수들의 존경하는 대상이 로니 콜먼, 뭐 플렉스 윌러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차라리 제가 만약에 조신현 선수였으면 약 이빠이 때려 부어가지고 한국의 크리스 범스테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차라리 돈을 많이 버는 게 한국 바디빌딩의 획을 거버리는 게 더 이득이겠죠.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들처럼 안 되더라고요. 두꺼운 혈관, 막 빵빵한 이두. 아직도 팔이 없는데 제가 기은이보다 더 없어요. 제가 이두가. 네. 진정한 노이드. 네. 저 진짜로 기은이보다 팔이 더 없어요. 네. 그래서 상기에 팔 운동 기구가 많아요.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이건 지나가는 얘기인데 루디 파나타 회장님도 팔이 없어요. 네. 아직도 복근이 희미하게 있어요. 가슴도 많이 튀어나와 있고 몸 보면은 왁구 쌀벌하잖아요. 네네네. 근데도 팔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추럴이라고? 저게 내추럴이라고?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거고. 근데도 우리가 내추럴 시합을 지향한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명확하고 깔끔해야 된다. 이게 제일 팩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좀 많이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새끼 거짓말이야, 로이드야. 이러면 문제인데.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의심을 해야 되고 저희 대회에서도 계속 의심을 하고 더 도핑 테스트를 하려고 해야 되냐면 공룡 유전자는 00년 이후에 막 몰려서 나오는 그 제가 한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게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지금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내추럴들을 로이더 때문에 이렇게 빛을 볼 수 없고 그래서 그들만의 단체를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궁금한 게 그 단체가 과연 대한 보디빌딩 협회보다 도핑 테스트를 잘하는가 많이 하는가 공신력이 있는가 생각하면 대한 보디빌딩 협회도 병신이지만 없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내추럴 대회는 보디빌딩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재밌게 생활체육을 뛸 수 있는 대회예요. 저희 아고나스가 지향하는 부분이 그런 거였고 전 대한 보디빌딩 협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국체전 나가는 엘리트 선수급들 외에는 시도 대회 많잖아요. 어느 누구나 다이어트만 해도 나올 수 있고 이런 대회가 돼야 되는데 내추럴 대회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머신 수준이 너무 올라오고 운동에 대한 지식도 너무 많이 퍼진 건 맞지만 많이 왜곡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 그렇죠. 내추럴 대에서 목소리 내오신 분들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 방식이 IFBB 쪽 대한보디빌딩협회도 그렇고 그런 단체들이나 기존 선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난하는 부정적인 스탠스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다 IFBB 프로로 갔어요. 결국은요. 그게 논리에 안 맞는 거거든요.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IFBB 프로는 약물을 허용하는 마음껏 쓰라는 대회인데 네.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고나스 대회 같은 경우는 아무나 뛰었으면 좋겠고 쉽게. 이거를 계속 저희가 유튜브 영상에서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약승분들 혹시라도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약승 거 같으면 의심을 저희는 할 거고 의심을 해야지 걸러진다고 생각해요. 궁극적인 목표는 이걸 해서 뭐 수익을 내거나 이런 거보다는 믿고 쉽게 뛸 수 있는 대회를 만들어 보고 이런 취지로 운영하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대표님 뭐 우승자나 1위한 사람이 네. 대표님 봤을 때는 로이더의 징후가 있어요. 네. 우리 말했잖아요. 네네. 주말에 온다고. 네네. 난 몇 명 보이더라고요. 잠깐만 이게 자연빵으로 나올 수 있는 팔둘레가 아닌데 펌핑돼서 그런가? 조명 때문에 그런가? 그것도 있고 어쩌겠어요. 통과하길 바라죠. 네.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항상 할 때마다 우승하거나 1위한 사람들이 몸이 너무 좋으면 눈으로 로이더랑 내추럴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저건 아닌데 라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게 어려워지거나 그렇죠. 신뢰성이 떨어질까 봐 네. 도핑 테스트를 철저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잡지 못하는 약물들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내추럴 선수분들이 나올까가 저는 계속 고민되는 것 같아요. 전제 자체가 이 사람들이 내추럴이다라는 가정을 하고 가는 것도 맞고 그 안에서 합리적인 의심도 계속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적발됐다고 하면은 적발된 선수한테 통보를 하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1등이 도핑을 걸렸으면 2등한테도 1등의 그거를 수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그렇게까지 해주는 데에는 아직까지는 제가 잘 못 본 것 같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얘가 아니었으면 내가 1등이었는 건데 대회 때 라이트를 내가 받는 거였는데 얘 때문에 내가 못 받은 거잖아요. 보상과 위로와 그 격려와 그 환대를 다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후 조치까지도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한편으로는 아무도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추럴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 보디빌딩 시합을 많이 안 뜨는 시장에서 앞으로 대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얼마나 있을까 걱정도 있고 고민도 있고 한데 저희도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고 해서 멋지게 운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뛰어보고 싶고 이 무대는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상반기 시합을 뛰고 마지막에 9월이나 10월 달 우승자들만 뛸 수 있는 상금을 걸어놓고 근사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속성이 대보협처럼 어느 날 갑자기 시범종목으로 빠져버리고 이래버리면 안 되고 처음에 너무 힘을 많이 줄 수 없다라는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엄청난 큰 돈을 들여서 여는 시합은 아니겠지만 하나에 나아가는 과정이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탄탄해지고 작년에 시합 뛰었던 사람들이 주변에 지인을 추천해서 나오고 아고나스는
도핑이나 이런 깔끔하다. 아까 500, 600만 원짜리 검사가 탄소동요소 IRS 맞아요. 검사인데 제가 한번 진짜 의심 가는 사람 나오면요 네. 한번 투자를 해볼게요. 해라? 네네. 딱 한 명 해볼게요. 그거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거 돌리면. 네. 그 대한보디빌딩 협회에서는 요즘 10년 전께 장기대사 선물로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문제가 과거 데이터까지 추적이 되는 거네요? 원래는 안 나와야 되는데 그만큼 아. 도핑이 정교해지고 있거든요. 한 번은 제가 해볼게요. 그래서 그걸 한번 대표님 영상에서 유튜브에서도 하면 좋을 것 같고. 되게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그 정말 깔끔하다고 하면 뭐 너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반대로 추적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차피 전제가 깔끔하다는 전제로 나오는 거니까 반대로 그러면 또 여론이 생길 거예요. 지금 IFBB 프로들 중에 저거 나가라. 그런 게 아마 생길 거. 어차피 내추럴이라고 하면 뭐 해외 상금 시합이 막 엄청나게 큰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다 적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준비하면. 그러니까 내추럴 시합은 더 적자일 텐데 그러면은 차라리 아고나스 이거 나와라. 저거 대사산물 추적하는 거 있다고 하는데 네가 그렇게 깔끔하면 여기 나와서 한번 증명을 해라. 이런 심판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그거는 해요. 원치는 않는데. 네, 원치는 근데 않지만 너무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추럴이라고 많이 시합 뛰는 분들이 대한 보디빌딩 협회 대회를 계속 한번 뛰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만 네. 과연 저는 그 도핑 테스트에서 몇 명이 살아남을지가 진짜 궁금해요. 좀 그렇게 내추럴 증명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사설 대회에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대한 보디빌딩 협회 대회 계속 뛰시면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전 대중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중들이 안 믿는 게 내추럴 대회가 지금 못 크고 관심을 많이 못 받는 게 뭐냐면 대중들이 내추럴 선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없죠. 아예 없어요. 그렇죠. 조금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이미 과거로부터 너무 많은 게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네.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왜냐면 아닐 수도 있다는 네. 가정하고 진짜 내추럴 선수들이 있으니까 네. 말을 조심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잠배기라는 거 알아서 옛날 잠배기 카페 초창기처럼 강군이처럼 제가 하면 쓰레기 새끼들이라고 그러니까 대중들 속여서 왜냐하면 내추럴은 어떻게 보면 한계치가 있잖아요. 더 열심히 노력 안 하고 그 정도 상태 만든다면 유지만 하면 되는 거라고 전 사실 그게 제일 보디빌딩이 후퇴하는 거라 대중들은 또 속는 거고 맞아요. 가짜들 때문에 욕을 먹는 판이다 보니 그 다음에 잡는 것도 잘 잡아야 되는 것도 맞고 의심도 계속 하긴 해야 돼요. 오늘 커이 형님 모셔서 밀리언진 대표님 모셔서 정말 긴 시간 동안 촬영했는데요.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엄청 바쁘실 텐데 저희가 이제 아고나스 시합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8월 9일 네, 8월 9일 날 시합을 주최를 하니까 입장권도 싸요. 다른데 엄청 비싼데 와서 한번 구경해 보시고 또 내년에 또 준비하셔도 되는 거고 뛰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접수해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일단 최대한 깔끔하게 네네. 잘 한번 준비를 해보겠고 저희 밀리언짐 수유점도 지금 기구가 이제 8월 달부터 조금씩 들어와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픈식을 만약에 저희가 하게 되면 즐겁게 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밀리언짐 수유점도 그렇고 아고나스도 그렇고 여기 잠베기도 그렇고 다들 좀 많은 관심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 밀리언짐 수유점 오픈하면 꼭 가서 축하도 하고 그 영상 깔 거 없나 어떻게 해서든 좀 어떻게 해서 깔 걸 한번 만들어서 또 역으로 끌어야 되니까 좀 찾아보기도 하고 저희 아고나스 8월 9일 대회 많이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